오, 이거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쓸 수 있네요. 이것도 괜찮은데요?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승업입니다. 오늘은 커세어에서 출시한 내 마음대로 꾸미는 스마트 보조 디스플레이 제논 엣지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언박싱부터 들어가 볼게요. 박스를 열면 이렇게 제논 엣지 모니터가 바로 맨 위에 있고요. 여기 안에 구성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짠! 전부 다 꺼내보면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모니터 본품 앞에 있는 거는 스탠드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총 3개가 있는데 얘는 HDMI 케이블, 그리고 얘는 C2C 케이블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얘는요, 끝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USB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C타입이고 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 커넥터는 제논 엣지를요, 데스크탑 안에다가 설치를 할 때 사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에다가 꽂는 거겠죠. 이 케이블 자세히 살펴보니까 HDMI랑 DP였네요. DP 케이블 얘를 컴퓨터에다가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커세어 1000이랑 설명서와 스티커가 들어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처음에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었고요. 사이드나 양쪽 면에는 따로 포트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쪽 면에 이렇게 포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USB-C 타입 커넥터는 DP Alt 모드를 지원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HDMI 포트가 있습니다. 보면은 무게 자체는 상당히 좀 가벼운 편이에요. 실제로 재보니까 871g이 나왔고요. 제품 바닥면을 살펴보면은 4분의 1인치 삼각대 마운트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삼각대에다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방향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구성품에 있던 기본 스탠드는요, 지금 이쪽에 범폰이 붙어져 있고요.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다리 끝쪽에 이렇게 자석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딱 부착해서 설치해 줄 수가 있고요. 바로 그냥 이렇게 제품을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굉장히 짱짱한 이 커세어의 케이블을 바로 연결해 볼까요? 가장 먼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맥북 에어랑 연결을 했습니다. 썬더볼트를 지원하면 이렇게 C타입 케이블 하나로 바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근데 요거 이런 식으로 지금 터치로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마치 좀 뭔가 스마트폰처럼 쓰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HDMI to DP 케이블을 이용할 때는요, 이렇게 케이블을 2개 다 사용해줘야 됩니다. 요걸 컴퓨터랑 연결해주고 C타입은 전원 공급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스탠드 아래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 아래 두어서 세팅을 마쳤습니다. 현재 지금 커세어 IQ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바로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좀 귀여운 느낌이네요. 일단 스펙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디스플레이 크기는 14.5인치에 해상도는 2560에 720이고요. 5포인트 멀티 터치 스크린 탑재되어 이렇게 스마트폰처럼 손으로 조작해줄 수가 있습니다. 패널은 AHVA 패널이 들어갔는데 이게 VA 패널이 아니라 IPS 계열의 패널입니다. 그래서 넓은 시야각과 선명한 색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350니트 밝기에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합니다. 자, 이제는 IQ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제논 엣지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설치를 완료했고요. 제가 며칠 동안 사용해 봤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위젯을 세팅해 줄 수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기존 화면이 좀 푸른빛으로 쨍한 편에 밝기가 좀 밝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논 엣지에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소프트웨어에서 톱니바퀴를 눌러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밝기, 백라이트, 대비, 색상, 그리고 자동 회전도 껐다 켰다 해줄 수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세팅한 위젯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여기 스트림덱이 있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볼륨 조절도 가능하고요. 발로란트나 오버워치 같이 게임 실행도 여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바로 실행은 안 되고요. 이 스트림덱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지 IQ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게 쓰면 쓸수록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는 공기질이고요. 뭐 날씨, 그리고 해 뜨는 시간 막 이런 것도 표시할 수 있고, 뭐 CPU 이거 체크해 줄 수가 있고요. 유튜브도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여기서도 볼륨 조절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 같은 것도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지금 FPS 체크도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오버워치를 실행시키니까 수치가 표시됩니다. 이런 기능도 되고요. 굉장히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키보드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위젯에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뭐 생성을 해주거나 엘가토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을 받아줄 수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엄청 많지는 않은데 여기 피아노 있네요. 그리고 스모크 클락. 자, 이렇게 시계도 넣어줄 수 있고 짠, 피아노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젯을 2개 추가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2개가 떴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기능들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많죠. 정말 다양하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은 이렇게 사이즈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얘는 스트림덱이죠. 스트림덱 설정은 더 다양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제미나이를 켜주고 챗GPT를 켜주고 해줄 수가 있어요. 또한 이미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세팅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이라 가지고 사용하기가 정말 편합니다. 바꾸니까 바로 적용되죠.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다가 아이프레임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건 내가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I 툴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 제논 엣지에 맞게 아이프레임으로 만들어줘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다가 제논 엣지를 투두리스트로 만들고 싶어, 아이프레임 짜줘라고 적었죠. 그러면 얘를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이 화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했으면 했다고 체크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진행률 요것도 막 올라가죠 지금. 뭐 그런데 이게 완전히 완벽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키보드 입력이 따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메모장에 쓴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놓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도 만족스럽긴 한데 뭐 물론 이 기능은 보조 모니터로 쓸 때 더 편할 수도 있긴 한데 말이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AI 툴을 이용해서 제논 엣지를 진짜 내 마음대로 무궁무진하게 커스텀 해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타이머도 만들어봤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왕년에 나무 웹 에디터를 끄적거려가지고 제가 아이프레임이 뭔지 좀 티끌만큼 아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AI를 통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진짜 너무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세로로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싱 장비, 파나텍 심레이싱 장비 옆에다가 이렇게 제논 엣지를 세팅할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터 분들은 시청자랑 소통하는 채팅창도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카카오톡 메신저를 띄워놓을 수도 있겠죠. 자, 지금은 세로 모드인데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진짜 데스크탑에 이거를 그대로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로 모드에서 세로 모드 하면은 이렇게 바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약간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요 바로 여기 마법사 실행 요거 한번 눌러주면은 내가 세팅한 방향대로 잘 나와지게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 자유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기본 스탠드를 이용한 가로 모드와 세로 모드,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논 엣지 뒷면에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 마운트 2개를 이용해서 스탠드 체결도 가능하고요. 제논 엣지 요 백판 부분 여기에 굉장히 강한 자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석이 굉장히 세게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짱짱하게 잘 붙어요. 세로 모드라면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도 있겠죠. 이걸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도 자유로워서 그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2026 이번 연도 CES와 컴퓨텍스에 가서 커세어 부스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제논 엣지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터치는 포기하고 컴퓨터 안쪽에 들어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리고 이 사진도 세로로 지금 자석을 이용해서 부착을 한 겁니다. 이게 360mm 라디에이터 자리에 장착이 가능해서 펜 대신 끼워줄 수가 있어요. 120mm 펜 3개가 들어가는 자리라면 대부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설치 방법은 컷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또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컷웨어 케이스를 사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터치 패널도 살리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 조립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도 연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컷웨어 제논 엣지를 사용해 봤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이런 길쭉한 보조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할까 싶었는데 직접 써보니까 생각보다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단순히 시스템 정보나 시계 같은 걸 뛰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 채팅창이나 투두리스트, 타이머처럼 내가 자주 쓰는 화면을 따로 빼놓을 수 있고요. 특히 이게 터치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그냥 화면 하나를 추가한 느낌보다는 PC에 작은 컨트롤 패널 하나를 붙여놓은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물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지만 데스크테리어를 좋아하거나 방송 아니면 작업을 하면서 보조 화면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분들이라면
분들이라면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책상에 계속 올려두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것저것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못 해본 거 있잖아요. 데스크탑에다가 요거 한번 세팅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논 엣지를 2개, 3개를 데스크탑에다가 붙여가지고 완전한 오타쿠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솟구치네요. 자, 그럼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스크테리어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